IFRS 1116호 리스 기준서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의 식별과 리스 회계 처리 순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순차적으로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라 함은 IFRS 기준서 1116호에서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일단은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식별되는 자산이라 함은 특정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가 아닌 리스 이용자가 확보를 해야 되고 사용 통제권을 행사할 기초자산이 특정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리스 제공자가 기초자산을 큰 어려움 없이 대체할 수 있으면 리스 이용자는 사용 통제권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 자산으로, 리스 부채로 식별될 수 없는 거고요. 사용 통제권이라고 하면 리스 이용자가 이 자산을 리스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식별되는 자산을 사용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리스는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리스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같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IFRS 기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를 인식하는 게 전체 대전제이긴 하지만 크게는 정보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단기 리스랑 소액 리스는 리스 인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그리고 소액 리스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세법 기준 가액이 $5,000 이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소액 리스가 리스료가 $5,000 이하라고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리스 계약이 새 것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샀을 때 금액이 $5,000 이하인 거는 소액 리스로 보겠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소액 리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 회계 처리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리스 계약이 식별되면 리스 기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리스로 인한 현금 흐름, 미래 현금 유출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결정해서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리스 기간은 기준서에서는 해지 불능 기간과 연장 선택권 대상 기간, 종료 선택권 대상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해지 불능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서상의 리스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 불능 기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은 해지 불능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리스 이용자랑 리스 제공자가 예고 기간을 두고 언제라도 리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 해지 가능 시 3개월 예고 기간 초과한 기간은 해지 불능 기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리스 계약은 해지 불능 기간 정도가 리스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장 선택권이랑 종료 선택권은 선택권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리스 기간에 추가되거나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개념은 아니고 연장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 기간이 결정되고 나면 현금 흐름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리스 부채를 구성하는 현금 흐름은 기초자산의 사용권과 관련해서 리스 기간의 이용자가 제공자한테 지급하는 금액,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료가 되겠죠. 리스료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고정 리스료죠. 고정 리스료라 함은 매월 또는 매 분기별 또는 매 연말 리스 제공자한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게 변동 리스료,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변동 리스료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우리는 매출액의 20%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결정이 돼야지 리스료가 변동이 된다. 이게 변동 리스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리스 자산 부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스료 구성 항목의 변동 리스료는 지수나 요율,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리스료가 되는 거고요. 리스료의 구성 항목은 고정 리스료, 변동 리스료, 나머지 항목의 금액대로 구성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변동 리스료는 지수나 요율에 연동되는 지급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스로 인한 현금 유출 금액이 결정이 됐고 나면 리스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을 결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리스 부채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리스 자체의 내재 이자율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내재 이자율을 모를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재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 자신의 증분 차입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증분 차입 이자율이라 함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개시일에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서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증분 차입 이자율은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의 최근 사채 발행 이자율 또는 회사의 공모 무보증 사채 이자율 중에 회사가 가장 적절한 이자율을 선택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모 무보증 사채 이자율 계산할 때는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이 있고요. 회사의 모든 리스 계약들의 평균 리스 기간을 구해서 3년이 됐건 1년이 됐건 이러한 리스 해당하는 이자율을 산정해서 현재 가치를 할인하게 됩니다. 리스 부채 현재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회사는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로 계상하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리스 부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사용권 자산으로 계상이 되는데 사용권 자산은 다만 리스 부채 다음 금액에 추가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리스 사용권 자산의 금액은 리스 부채 우리가 성급으로 지급한 리스료의 금액을 더할 수가 있고요. 권리금 매장 같은 경우에 권리금 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은 리스 개설 집절 원가가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나중에 복구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복구 원가 그리고 IFRS도 적용하고 있는 임차 보증금의 현재 가치 차이 금액 이것도 사용권 자산 금액에 더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리스 부채 금액은 100이 될 수 있지만 사용권 자산 금액은 100보다 큰 105나 110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용권 자산의 후속적인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사용권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리스 기간 동안 정액법 등의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수행하고요. 후속 축적 모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아니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 부채는 리스 상각 스케줄에 따라서 매 리스료 지급 시점마다 리스 부채 잔액을 감소시키면서 현재 가치 차이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리스 부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리스의 지급 시점에 따라서 1년 이내부는 유동성 대체를 해서 유동 리스 부채와 비유동 리스 부채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요약을 하면 리스라 함은 대가 교환에서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리스로 인식되는 두 가지 요건은 식별되는 자산과 사용 통제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리스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대해서 리스 기간을 결정하고 각 리스 기간에 지급하는 현금 흐름, 지급 리스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리스 계약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결정해서 이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 리스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회계 처리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